제시라는 별명을 가진 클론 병사 CT-5597은 공화국대군 산하 제501 클론대대 혹은 501사단이라 알려진 부대의 원년 멤버입니다. 렉스 대위가 이끄는 501사단 내에서 제시는 하드케이스와 같은 동료들과 함께 클론 전쟁 초반부터 활약을 했는데요. 제시는 자신의 클론 전투복과 헬멧에 501사단 특유의 파란 무늬 그리고 검은색의 은하공화국 문양을 그려넣은 덕분에 다른 똑같이 생긴 클론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현재까지 제시가 투입되었다고 알려진 전투 중 가장 먼저 벌어진 전투는 야빈 전투 22년 전에 벌어진 민반 전투였습니다. 당시 공화국군의 501사단은 제224 머드점퍼 부대와 합동으로 민반 행성을 침공한 드로이드 군단을 몰아내고 있었는데요. 전투 도중에 공화국군을 이끌던 란틱 장군이 전사하자 제시와 하드케이스를 비롯한 대원들은 후방으로 피신을 하고 렉스 대위가 자자빙크스와 함께 드로이드군의 방어막 발생기를 파괴하였습니다. 이듬해인 야빈 전투 21년 전 제시는 동료인 킥스나 하드케이스보다 높은 계급으로 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시가 포함된 제501사단은 오비안 케노비의 제212 공격대대와 함께 셀루카미에 불시착한 분리파의 그리버스 장군을 사냥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요. 제시가 렉스 대위와 함께 셀루카미를 정찰하던 당시 그들이 지나가던 장소에 매복해 있던 분리파 특공대 드로이드들이 렉스를 저격하여 렉스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드로이드들은 금방 제압되었지만 부대장인 렉스가 큰 부상을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렉스 다음으로 계급이 높았던 제시는 인근 농가에 응급처치를 받은 렉스를 부탁하고 다시 작전지로 돌아갔습니다. 제시와 정찰대가 돌아온 전장에서는 오비안 케노비 장군과 코디 사령관이 그리버스 장군을 포획하기 직전인 상황이었습니다. 뒤늦게 제시와 분대원들이 스피더바이크로 지원 사격을 했지만 그리버스는 타이밍 좋게 나타난 왕복정을 타고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그리버스 장군은 놓쳤지만 제시의 대처로 렉스 대위는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1년 후인 야빈 전투 20년 전 제시와 함께 501사단은 그림자 행성이라고도 알려진 운바라 행성으로 파견됩니다. 운바라를 공격한 501사단은 상륙작전 단계에서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지만 제다이 장군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지휘로 운바라 민병대를 점차 밀어나가고 있었는데요. 돌연 스카이워커 장군이 코로산트로 소환되고 그 공석을 퐁크렐 장군이 맡으면서 상황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전쟁 영웅이었지만 뒤로는 타락한 제다이 기사였던 크렐 장군은 클론들이 연구실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분리파 측에 도움을 주고자 일부러 어마어마한 공화국 병력 손해를 일삼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501사단은 스카이워커 장군 휘하에서 배운 즉흥적인 전술과 계획들로 분리파를 상대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있었는데요. 제시는 하드케이스, 파이브스와 함께 운바라 민병대의 전투기를 납포해서 분리파 수송선을 격침시키는 공을 세웠지만 크렐 장군은 명령 불복종이라는 이유로 그들을 총살시키려 했습니다. 장군의 무지막지한 지도하에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나가자 아크투루퍼 파이브스와 제시 등의 병사들은 그의 지도력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크렐 장군이 고의로 피하 식별이 잘 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212대대와 501사단이 서로 학살하도록 지시하기까지 하자 중립을 지키고 있던 렉스 대위마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시를 비롯한 부하들을 이끌고 크렐을 상대로 반기를 일으킵니다. 본성을 드러낸 크렐 장군은 클론들을 도륙하며 도주하려 했지만 결국 그 과정에서 체포되었고 영창에서 반역죄로 총살당했습니다. 병사들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낸 운바라 전투 이후 야빈 전투 19년 전에 제시는 링고빈다 전투에 투입됩니다. 죽은 줄 알았던 트렌치 제독이 이끄는 드로이드 군단을 상대로 501사단은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클론 트루퍼 텁이 돌연 제다이 마스터 티플라를 총으로 쏴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클론 병사들의 두뇌에 심어진 생체 칩이 오더 66 발동 이전에 미리 가동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지만 이를 알 리가 없었던 군 관계자들은 텁이 아프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라 여기고 그를 카미노의 연구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크투루퍼 파이브스는 무언가 낌새를 눈치채고 그와 함께 카미노 행성으로 동행했는데요. 파이브스와 텁을 제외한 제시를 비롯한 나머지 501사단의 대원들은 전투를 끝내고 코로산트로 복귀해 짧은 휴가를 만끽했습니다. 이후 제시는 뛰어난 전투 실력을 인정받고 일반 클론 병사에서 아크투루퍼로 진급했을 뿐 아니라 계급 또한 중위로 진급하여 렉스 대위를 보좌했습니다. 아크투루퍼 중위로 진급한 제시는 이후 외곽은하 최대 규모의 공화국 조선소인 아낙시스 행성이 침공당하자 아낙시스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전투 도중 렉스 대위는 분리파의 전략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포착하는데 분리파 드로이드들의 전투 방식이 자신을 포함하여 지금은 죽고 없는 두 아크트루퍼, 파이브스와 에코까지 3명만 알고 있는 전투 교범과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렉스 대위와 코디 사령관은 이 진상을 파악하고자 부관인 제시, 의무병 킥스뿐 아니라 클론 특공대인 배드배치 분대를 불러 잠입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작전 도중
중 공화국 잠입팀은 전사한 줄 알았던 아크트루퍼 에코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그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렉스와 배드배치 분대가 에코를 구하러 간 사이 기지로 복귀한 제시는 아낙시스의 주 조립시설로 몰려드는 드로이드들을 상대하러 다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분리파 지휘관인 트렌치 제독이 최후의 수로 설치해둔 거대 폭탄이 발견되면서 제시를 비롯한 공화국군은 현장에서 대피했지만 배드배치 특공대와 제다이 장군들의 활약으로 폭탄은 해제되었습니다. 아낙시스 전투 이후 외곽은하의 만달로어 행성에서 전직 시스 군주인 다스몰이 발견된과 동시에 공화국의 수도인 코러산트가 분리파에 침공당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동시에 발생합니다. 어느 한쪽을 내버려둘 수 없었던 아나킨 스카이워커는 501사단을 반으로 쪼갰고 자신이 이끄는 부대 병력의 절반은 코러산트로, 사령관으로 진급시킨 렉스와 자신의 전 제자인 아소카 타노가 이끄는 신생된 332 부대는 만달로어 행성으로 파견했습니다. 제시와 렉스 그리고 아소카가 이끄는 332 부대는 몰과 그의 만달로리안 부대를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뿔뿔이 흩어진 공화국군을 몰의 부대가 기습했고 제압된 공화국 병사들 중 베테랑으로 보이는 제시가 공화국군과 그 지휘관인 아소카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리라 여긴 다스몰은 그를 납치해서 포스로 고문했습니다. 다행히 몰은 제시에게서 필요한 정보만 빼내고 그를 공화국 측에 살려서 돌려주는데요. 몰은 얻어낸 정보를 토대로 공화국을 끝까지 물어뜯으려 했지만 아소카 타노의 활약으로 머지않아 생포되었습니다. 몰은 체포되었지만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스 시디어스가 명령 66호를 발동시킨 것이었죠. 클론 병사들은 두뇌에 심어진 생체칩의 영향으로 전원 명령 66호를 이행했고 제시 또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몰을 구금한 채로 코러산트로 복귀 중이던 아소카의 함선 안에서는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되는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아소카는 클론들에게 공격받기 전에 렉스가 남긴 단서를 통해 클론들이 생물학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렉스의 머리에 있는 칩을 제거합니다. 하지만 모든 클론 병사들의 칩을 제거해줄 수는 없는 노릇. 아소카와 렉스는 교란 작전을 위해서 몰을 탈옥시키고 부하들을 기절시키고 쓰러뜨려 나가면서 함선을 탈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시는 달랐습니다. 제시는 몰이 일으킨 소동으로 추락하기 시작한 함선의 경납고에서 아소카와 렉스를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알고 지냈으니 내 말을 제발 들어달라는 렉스 사령관에게 그가 명령 66호를 위반했으니 그를 처형하겠다는 말을 남깁니다. 제시를 비롯한 클론 병사들을 한 명도 죽이고 싶지 않았던 아소카와 렉스와는 달리 제시가 이끄는 클론들은 자신들의 죽음도 불사한 채 두 사람을 죽일 각오로 달려들었습니다. 제시는 부하들을 이끌고 몸을 날려서 둘을 저지했지만 아소카와 렉스는 정비소에 있던 폭격기를 타고 함선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쟁에 쓰이고 버려질 운명으로 태어난 제시는 전장에서 별명도, 형제도, 삶도 얻는가 했지만 결국 운명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BBY 19년 제시는 다른 수천 명의 형제들과 함께 이름도 모를 어느 위성에 함선이 추락하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탄생도 죽음도 심지어는 그의 인생도 모두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